아이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네네. 예. 오늘 하루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쪽 그렇습니다. 자, 부산의 그 지역구가 총 18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제는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구입니까? 연제 특성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제가 시청도 있고, 그다음에 법원, 검찰청, 노동청, 경찰청 등 그 행정기관, 또 사법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행정 중심지 또는 이제 새로운 정치 1번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여기가 이전에 동네 쪽이었습니다. 동래구에서 분구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전부터 좀 전통 있는 부산의 중심지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랫동안 사신 토박이들도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을 대표한다는 좀 자부심도 좀 강한 그런 곳입니다. 그렇군요. 자, 부산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김인혜 후보께서는 전 청와대 시민사회 비서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비서관, 그럼 뭔가 이 시민사회와 그동안 이제 많이 소통했을 것 같은데, 자, 김인회는 누구인가? 이걸 좀 설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기 부산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바로 자랐습니다. 자라고 서울법대와 이제 변호사를 했는데 저는 민변 일을 했습니다. 민변이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여서 민변 활동을 하면서 사회경력을 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개혁 작업 중인 하나인 그 사법개혁을 참여를 해서 로스쿨 도입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시민사회 비서관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연제가 상대 후보가 새누리당의 김희정 후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일을 8일 앞두고 있는데 말이죠. 이 시간 현재 후보께서 직접 느끼는 판세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밑바닥 민심은 완전히 여론조사와 다른 것 같습니다. 만나는 모든 분마다 최소한 이번에는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십니다. 시장에서, 뭐 거리에서, 직장에서 모든 분들이 이제 바꿔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젊은 분들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이번에는 좀 바꾸어서 경쟁을 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만큼 연제와 이 부산의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언론사가 얘기하는 여론조사는 약간 뒤지게 나오지만 바닥 민심은 확실하게 다르다.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며칠 전부터 특히 야간에 뭐 커피숍이라든가 술집, 뭐 밥집을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은 뭐 이구동성으로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 야권이 좀 더 많이 당선이 되고 좀 더 경쟁을 하고 정책 경쟁을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면 왜 내가 국회를 가야 되는가에 이제 설명을 하실 텐데 첫째는 어떤 지역적인 차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해결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김인혜 같은 국회의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국가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제가 문재인 변호사님과 함께 문재인 김인혜의 검찰을 생각한다 라는 책을 쓰고 검찰개혁 과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상정을 시키고 그것을 대중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해서 이론과 또 실무를 갖춘 사람은 뭐 그 최전방에 제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많은 문제점을 일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뭐 준비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도 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북콘서트도 하고 그랬죠. 문재인 후보랑 같이. 북콘서트 덕분인지 어쨌든 간에 책도 좀 많이 팔렸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도 막 북콘서트 할 때 중계하고 그랬죠. 중계도 하시고 그랬죠. 아주 그 재밌는 콘서트였습니다. 자,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왜 김인혜 후보가 돼야 됩니까?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는 재선 후보가 재선 의원이 없습니다. 초선들만 계속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연제 국민들이 자기의 마음을 주는 정치인이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정치인들이 먼저 연재에 마음을 주고 연재에 뿌리 박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연재 발전이 더디고 네. 연재 주민들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을 만한 네. 큰 정치인이 안 나오는 아하. 그런 현실입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좀 깨고 연재를 대표하는 큰 정치, 네. 큰 정치인으로서 연재의 자존심을 세우고 연재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능력 있고 네. 실력 있는 검증된 후보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네, 싶습니다.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와의 인연을 예,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사상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여기는 이제 연재인데 예. 이제 거리가 좀 있을 텐데 그 문재인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예. 문재인 그 후보님도 민변이시고 네, 그렇죠. 네. 저도 민변이기 때문에 민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 아주 뭐 말씀을 네. 많이 들었었죠. 아. 예. 그러다가 네. 제가 2002년도에 민변에서 상근을 할 때 사무차장으로 상근을 할 때 그때 뵙고 네. 문재인 변호사님 그때 이제 선거대책본부장 하실 때 그때 뵙고 네. 서로 인연을 쌓았습니다. 네. 청와대 들어가서 수석님으로 모시고 그렇죠. 또 비서실장으로 모시면서 많은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네. 문재인 그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책임감 네. 그리고 일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시 네. 그다음에 타고난 성실성까지 보태져서 네. 아주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네.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상사 중에 넘버원. 네. 예, 저도 같이 일하는데 굉장히 네. 즐겁게 일하는 그럼 이제 기분이 납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 연재까지 와서 지지 유세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그렇습니다.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 뭐 경남 전체로 예, 이렇게 책임져야 그렇습니다.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아까 버스에 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깝습니다. 예, 만나뵈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고, 검찰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검찰 문제를, 문재인 변호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법조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좀 제기를 하고, 네. 검찰을 개혁해보자. 라는 것에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예,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 애초에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면, 예. 그때 당시에 충분히 이 진실이 그렇습니다. 밝혀지지 예, 않았을까 이런 예, 생각이 예. 드는데 도대체 검찰은 왜 이렇게 못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그다음에 언론이 먼저 꼭 밝혀줘야만 뭔가 할 수 있나요? 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네. 검찰은 충분히 많은 조직과 네. 충분히 많은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네. 정치 검찰화됨으로써 네. 정치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정치 권력의 요구에 따라 사건을 왜곡하고 네. 또 수사 방향을 잡고 뭐 기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것이죠. 네.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어왔던 그 정경유착과 같은 네. 대규모 부정부패 사건은 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매번 의문이 남았고 매번 제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경유착이나 대규모 부정부패가 네.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기소가 없었다는 것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여정부 때의 검찰과 청와대의 관계 예. 이거를 되돌아볼 때 예. 뭐 처음에 검사와의 대화도 하고 예. 굉장한 긴장감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이명박 정권 때는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을 이렇게 막 주무르는 듯한 예. 이런 인상을 봤는데 예. 검찰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그럴까요? 이게 판이 바뀌면 또 검찰은 표별하게 됩니까? 당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일전에 네. 또 아마 오늘 기자들하고 그렇습니다. 서신 그 인터뷰에서 네, 그런 네. 말을 하셨었는데요. 네. 청와대에서 제대로 걸어 나오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손을 잡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셨죠. 청와대에서 내 발로 예. 살아서 걸어 나오기 위해서라도 검찰하고 유착하지 않겠다. 예. 이런 정도로 검찰과 거리를 둔 뒀죠. 거죠. 그런데 네. 그것도 이제 오판이었다는 것이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네. 검찰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가 비밀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서로가 또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권력이 힘을 잃게 되면은 검찰이 그것을 이용할 것이다. 후반부로 갈수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 누수가 본격화돼서. 누수화돼서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 시점은 아마도 이제 4.11 총선이 지나면 본격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 더군다나
나라 최근에 여러 가지 친인척 비리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으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레임덕이 본격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민간인 사찰건도 검찰은 전모를 다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사건 내용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쭉 지켜봤을 때 진짜 몸통은 이명박 대통령이다. 이런 지금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 개혁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를 보면은 이게 중요 사건 이게 다 검찰총장 직보입니다. 그래서 그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더라도 수사의 실 상황이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한테 바로 보고가 되죠. 중요한 사건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수사라든가 뭐 이와 같은 민간인 사찰 수사라든가 또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사건들은 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다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속영장의 청구 이런 것도 다 검찰총장의 지시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통해서 이미 사건의 전문은 다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청와대에도 충분히 민정수석을 통해서 보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당시에 그 사건을 뭐 지시했거나 관찰하고 있었을 민정수석이 지금의 이제 법무장관이죠. 권재진.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총선에서 승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아까 박빙이라고 하셨고 바닥민 씨는 좋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8일 동안에 어떤 점을 주안점으로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실 예정입니까? 일단 뭐 특별한 묘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황이 안 좋을 때 꼭 묘수를 떠가지고 판을 흔들려고 하는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현재 여기 계신 그 유권자들, 주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상대방 후보, 김희정 후보는 3번이나 공천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을 포함해서 한 번은 현재 주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했었습니다. 그때 무소속 후보한테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지는 못했죠.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주민들로부터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전에 해양수산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하고 또 찬성했던 분인데 4년 후에 별다른 설명 없이 해양수산부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당시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것을 무산시킬 때 청와대에서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 이후에 1년이 지난 지금 특별한 설명 없이 가덕도 신공항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게 공약이나 정책이 시류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유권자들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거리 유세를 하면서 이런 부분 문제, 즉 해양수산부나 가덕도 신공항 그리고 공약들에 대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즉 왜 그렇게 정책을 바꾸었는지 그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토론회로 밝혀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총선이 대선과 직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부산에서 야권 연대 후보가 몇 석 정도를 얻어야 이게 2012년 12월에 있을 대선에 탄력이 붙고 야권이 승기를 잡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석 정도가 그 분수령일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뭐 어떤 뭐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뭐 최소 3분의 1. 3분의 1? 18석 중에? 그 정도면은 뭐 30%가 넘는 의석수. 그 다음에 30% 또는 한 40%가 넘는 지지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6석이네, 6석. 부산의 판세가 완전히 팽팽한 접전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6석 정도를 획득했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문재인 후보는 대선에도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김인래 후보도 그렇게 예측하시나요? 어떻습니까? 뭐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선까지 이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떤 점에서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좀 잘 알고 아끼는 분들은 또 대선까지 가서 너무 큰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분도 있는데 김인혜 후보는 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승리하고 대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신자유주의 정책 그리고 뭐 재벌 중심, 수도권 중심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고 이 패러다임을 친서민, 그다음에 지방 균형 발전.